안녕하세요. 템베가TV입니다. 금일은 10월 30일 장 마감 시황과 장중에 있었던 특징주 그리고 내일 지켜볼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은 양대 시장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좀 했죠. 코스피는 7포인트 상승을 해주면서 2300선을 가까스로 좀 지켜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8포인트 상승을 해주면서 757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좀 보면은 개인들이 뭐 큰 물량은 아니지만 거래소와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을 둘 다 매도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외국인들은 코스닥, 기관은 코스피 쪽으로 순 매수세가 좀 몰려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 일단은 뭐 신용이 계속 줄고는 있어요. 이게 많이 갈 때는 20조까지도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17조까지 약 한 3조 정도 빠지는 흐름이고, 앞으로도 조금 더 빠질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좀 잡히는 흐름으로 좀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 업종 차트를 놓고 보면은 일단은 9월부터 추세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한 달 내내 거의 빠졌어요. 9월 달은 정말로 주식시장이 꼴보기가 싫을 정도로 하락을 좀 하다가 10월 달에 살짝 반등을 하다가 재차 저점을 깨면서 내려가고는 있는데, 어쨌든 750선 코스닥 기준으로요. 750선에서 일단 브레이크는 한번 걸리는 모습입니다. 이때의 저점도 있고 이때의 고점도 있고 요 라인에서 한번 걸리는 부분은 있는데, 조금 불만족스러운 게 뭐냐면은 거래량이에요. 사실 하락할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제 강한 반등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게 거래량이 그러기엔 너무 작아요. 예. 평균 이상의 거래량이 한번 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야지 좀 추세도 돌리는 저점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들어왔구나 이런 인지를 하고 증시를 좀 장밋빛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하다. 어쨌든 뭐 750선에서는 어느 정도 브레이크는 걸린 느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가 굉장히 많았어요. 시장이 좀 어지럽고 오랜만에 좀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좀 나오다 보니까 테마들도 많았고요. 굉장히 좀 이슈가 있었던 것들 위주로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로봇 관련주들이 좀 많이 급반등을 좀 했습니다. 아직까지 뭐 추세 전환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32,500원 요 라인에서 어쨌든 거래량이 빵 터져주면서 상한가까지는 이제 종가에 지키진 못하고 시간 외로도 좀 빠지고는 있는데, 어쨌든 의미 있는 바닥 거래와 장대 양봉은 하나 만들어 놨어요. 27%짜리. 시총이 2조가 넘는 놈인데, 그죠? 그런 흐름이고, 일단은 요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그다음에 뭐 에브리본, 그다음에 뭐 바닥권에서 지금 뭐 차트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로보티즈, 그리고 뭐 티로보틱스, 그다음에 뭐 이렌시스, 그다음에 SBB 테크, 이렇게 지금 바닥권에서 한번 양봉은 하나씩 뽑아주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가 일단은 오늘 대장 역할을 했는데, 지금 시간 외로는 좀 빠지고 있거든요. 4만 원대까지. 근데 오늘 들어온 거래 대금 자체가 3천억이 넘습니다. 이제 누적 대금이죠. 오늘 3,20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저는 기준을 어쨌든 3천억 이상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하나가 나오면은 요거는 어쨌든 쉽게 죽는 봉은 아니라고 보는 편이에요. 나중에 더 깊게 얘기해 드릴 기회가 생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래대금 3천억. 근데 이게 빠지는 3천억이 아니라
추세 전환이라든지 이런 장대 양봉으로 3천억 이상 돈이 들어오면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죽진 않습니다. 여기서 다시 쉽게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라기보다는 뭐 시간 외로도 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서 좀 조정을 보일 수는 있어요. 뭐 35,000원, 37,500원 정도까지는 조정을 보일 수는 있지만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를 두는 편이 그래도 확률적으로 좀 높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을 좀 보이게 되면은 제 기준으로는 37,500원이 무너지면은 조금 차트가 이뻐지지는 않아요. 물론 이때 거래량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같이 봐야겠지만 37,500원이 깨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금처럼 뭐 시간 외로 2, 3% 빠지는 흐름이 나올 때는 뭐 4만 원 초반이나 이럴 때는 좀 분할로 매수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산 로보틱스 오늘 굉장히 이쁜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일단 관심주는 아니고요. 일단은 특징주들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로봇 관련주가 오늘 굉장히 좀 센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뉴스별로 보면은 이제 미국 약국에서 첫 의료 대마가 판매가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가 좀 기사가 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약사들은 역사적인 일이다 라는 뭐 코멘트와 함께 이제 뭐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가 오전에 최근 들어서의 거래량, 바닥 거래량도 이렇게 나쁘지 않게 터졌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윗꼬리는 달았지만 어쨌든 상승 마감으로 8%대 상승을 좀 해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에너지 관련주들 이제 미국과 그죠? 미국과 이제 이란의 갈등이 좀 생기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있나봐요. 거기가 이제 폐쇄될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기사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석유나 가스 테마 이쪽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어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한국석유가 오늘 상한가를 쳤고요. 그다음에 뭐 흥구석유, 그다음에 중앙 에너비스 이것도 20%대죠 다. 그리고 뭐 대성에너지, 그다음에 GS2, 그다음에 극동유화. 그래서 뭐 일단은 그 한국석유가 대장으로 이제 흥구석유, 뭐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이 추세를 죽이지 않고 열심히 날아가고 있다. 이런 모습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폐렴은 지난주부터 좀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 폐렴. 얘네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치료제들을 이제 사재기를 하면서 뛰었던 종목들이 이제 광동제약, 광동제약이라든지 뭐 메디아나, 그다음에 뭐 인트론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좀 시세가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뭐 CBDC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일단은 한국은행하고 한국거래소가 이제 디지털 금융 자산 인프라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뭐 MOU를 맺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와 같은 관련주들이 또 떴는데 뭐 한네트,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좀 잔잔바리 테마라고 해야 되나요? 금방 죽었죠. 분봉으로 보시면은 5분봉 놓고 보면은 아침에 그냥 훅 떴다가 장 막판까지는 좀 밀어서 뭐 플러스권에서 마무리는 했지만 고점 대비 굉장히 좀 하락폭이 좀 컸죠. 그다음에 뭐 KCT, 그다음에 로지시스, 그다음에 KCS 이런 종목들 조금 이거는 약한 테마긴 한데 그래도 뭐 테마가 좀 형성이 돼서 움직였던 종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슈는 없었는데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이슈가 있죠. 일단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항공 합병의 최대 분기점을 위한 이제 이사회가 제가 알기로는 2시부터 진행이 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그 아시아나 그 화물 사업 매각 결정이 이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이 뭐 독과점이나 뭐 이제 유럽 노선 뭐 여러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3년 가까이 지금 승인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노선도 좀 정리를 하고 이제 화물 사업도 매각을 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합병을 위한 이제 포석이거든요. 네, 합병을 하려고 어쨌든 이런저런 뭐 줄 건 주고 빨리 합시다.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열리는데 그거에 반해서 어쨌든 아시아나가 장중 24%까지 갔다가 7%대로 마감은 좀 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나 IDT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상한가까지 쳤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장중 이제 고점은 상한가였죠. 상한가로 바로 들어갔다가 막판에 풀리는 모습은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간외로 장난은 조금 치고는 있는데 요거는 좀 끝까지 좀 봐야겠죠. 그래서 뭐 아시아나 이슈도 있었다. 아시아나랑 대한항공.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그리고 영풍재지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여기 있습니다. 보일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건 누가 봐도 자전이죠. 5만 원대까지 거래량들 자체 거래로 보면은 순전히 자전인데 어쨌든 뭐 하한가 점점점 지금 뭐 거의 반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긴 한데 이게 문제가 거래까지 없다라는 거예요. 거래까지. 그래서 지금 키움증권도 지금 뭐 5천억 회수를 할 수 있네 만에 뭐 1,000억인가요? 5천억인가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거래량 자체가 지금 뭐 5천주, 12,000주, 19,000주 지금도 아직 팔지 못한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건 누가 봐도 자전 거래였죠.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불안했죠. 올라가면 때리고 누군가 뭐 배신을 했건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겠죠. 속으로는 어쨌든 그래서 영풍재지도 좀 문제가 많은 종목이다. 이거는 뭐 언제 풀릴지 모르니까 좀 보긴 해야겠죠. 풀릴 때 또 한번 스캘퍼들은 좋은 먹잇감이 한번 될 수 있는 뭐 다우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도 그랬잖아요. 올 4월달에 이때는 그래도 두 번째 하한가 하나 둘 이제 세 번째에서 풀리긴 했는데 거래 빡 실려주고 단기 반등을 노리는데 지금 영풍재지는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알기로 이거 굉장히 좀 많이 실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잔량이 보시면은 2천만 주가 넘습니다. 2천만 주. 이거 누가 소화를 시키겠습니까? 그죠? 하루에 지금 19,000주, 2만 주도 거래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영풍재지 고로 하고요. 그래서 일단 특징주들도 많았고 시장도 일단은 지금 브레이크는 한번 걸렸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한번 좀 돌리는 시점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관심 있게 볼 종목들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어쨌든 저희가 이제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합니다. 이제 영상 그 고정 댓글로 제가 링크는 달아 놓을 거고요.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부담 없이 그냥 정보 받아가시고 매매를 즐겨주시면 되는 상황이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코어라인 소프트입니다. 이 정도 요즘에 좀 제가 신규 상장주들을 좀 많이 언급해 드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얘 같은 경우도 시초가 장중에 상장한 이후에 고가를 찍고 지속적인 하락 한 달 이상의 한 달 반, 두 달 가까운 한 달 반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어쨌든 요때 거래량이 빵빵 터졌어요.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다가 바닥권에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흐름이었죠. 물론 장대 양봉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앞에 있었던 매물들을 어느 정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윗꼬리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거래량이
뭐 450만 주, 500만 주. 평소에는 뭐 100만 주도 안 터지던 게 3배, 4배, 5배까지도 터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어쨌든 21선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오늘 거래량이 반토막이 나면서 이제 음봉, 사실 밑꼬리가 조금 없는 게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21선을 지켜주면서 뭐 사실 21선이 의미가 없죠. 신규 상장주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어쨌든 그 이평선들이 하나 둘씩 생기고 있는 흐름에서 어쨌든 지금 바닥권에서 우상향으로 돌리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거래량들이 한 번씩 이렇게 실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물량을 좀 소화하는 흐름을 좀 보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투시는 좀 사고 있고요. 한 달 기준으로 14만 주, 15만 주. 물론 개인들의 비중이 좀 높기는 하는데 어쨌든 바닥을 한번 잡은 느낌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15,000원 깨지지 않으면은 사실 짧게 보면 21선, 5일선이고요.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15,000원 깨지지 않으면 전저점을 깨지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 시간이 걸리고 이평선들 만드는 시간이 걸린 다음에 지지받고 한바탕 올라가게 되면은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건 이때는 매물대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어라인 소프트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최근에 한번 어젠가요? 상한가를 쳤죠. 뭐 시간으로 조금 오르긴 하는데 어쨌든 올라갈 때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올라가는 종목이기는 해요. 요 4,000원 라인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확인하고 이때 한번 쌍봉을 찍고 하락세를 보이다가 저점 찍고 이제 거래량들이 또 하나씩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하락할 때는 거래량들이 거의 씨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거래량보다 확실히 거래량들이 씨가 말라요. 이런 조정들은 뭐 기간 조정 굉장히 깊은 기간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거래 없이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충분히 견뎌볼 만한 자리고요. 그리고 지지 라인은 모두 지지를 받아주면서 오히려 좀 편안하게 추가 매수나 분할 매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상한가를 거래 들어온 상한가를 치고요. 이때 있었던 매물들을 좀 잡아먹는 흐름이고 오늘 거래량 뭐 50%도 안 터지는 음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여기서 바로 쏠 수도 있고 양음양으로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이평선들 이제 돌리잖아요. 이렇게 21선도 그렇고 61선 뭐 120선은 아직 꺾이지만 21선 만날 때까지 밀집할 때까지 여기서 좀 조정을 보이다가 쏘게 되면 전고점까지는 충분하게 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에코플라스틱도 두 번째 관심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녀공장입니다. 마녀공장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화장품 관련주이기는 한데 얘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중국 이슈로 이날 이제 바닥권 22,500원 요 라인에서 상한가를 꽉 마감을 짓고 이틀 3일 동안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저점 매수세 들어오고 저가 매수세 들어오고 지킬 자리 다 지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앞전 매물들 소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져야 됩니다. 상한가를 치든 아니면은 급등을 하든 윗꼬리를 좀 달든 그런 흐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광군절이 또 얼마 남지 않았어요. 11월 달이다 보니까 또 이슈가 한번 얘기가 나올 겁니다. 사실 뭐 화장품, 면세 이쪽은 어쨌든 중국 얘기 나오면 이렇게 한 번씩 요동을 치기 때문에 그 이슈 한번 기다려 보면서 요거는 이제 스케줄 매매죠. 11월 달 보시면은 이제 요번 주 다음 주 빠르면 요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매집을 해 나가시면은 요 놈도 이제 전저점 깨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좀 보셔도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녀공장까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여기서 또 무너지면 안 돼요. 물론 지금 그
코스닥 보면은 이제 확실히 에코프로 BM 얘네들 지수기는 해요. 워낙에나 시총이 뭐 둘이 합쳐서 40조다 보니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거의 한 40조, 37조 많이 좀 떨어졌네요. 둘이 합쳐서.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위주로 좀 많이 움직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브레이크는 한번 걸어줄 때는 됐고 다시 한번 리바운드가 나오면서 에코프로 기준으로 80만원 요 라인까지는 한번 리바운드는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50만원까지 깨지면은 추가적인 하락도 대비를 하고 보셔야겠죠. 시장 자체는. 그래서 어쨌든 좀 9월 10월 달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두 달 동안. 근데 그동안에 많이 행복했던 거를 그냥 두 달 만에 작사를 내버렸는데 어쨌든 요 구간만 잘 버티시고 매매를 해주시면은 좋은 날 또 다시 올 거니까 좀만 견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